시작을 할 건데, 일단 저도 최대한 알구전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알구전 책은 너무 불친절해서, 제가 지금까지 수학 강의를 해오면서 썼던 교재가 요 마플 교과서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뭐 알까 모르겠네요. 마플 교과서랑 마플 시너지라고 하는 책이 되게 뭐 내신 대비나 수능 대비 같이 하는데 되게 유명한 책이기도 해서, 일단 합성함수랑 역함수 얘기는 알고전에 나와 있는 것보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책을 쓰는 거거든요.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얘기할 때는 이 책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전에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얘기가 살짝 겁을 좀 줄까요? 약간 피크일 거예요. 이게 난이도로 치면은 피크로 찍는 난이도의 상황이 될 거고, 실제로 요 합성함수랑 역함수 얘기는 수능에서도 안 물어볼래 안 물어볼 수가 없는 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잘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수끼리 합성한다라고 하는 걸 줄여서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합성한다, 뭔가 합친다는 그런 느낌으로 뉘앙스를 받아들이면 될 거고,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 봐요.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뿌려주는 함수 f가 있어요. 그래서 f 함수 표현을 x에서 y로 가는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함수에서 이 화살표를 쏘는 친구들의 집합을 뭐라 그랬고요? 무슨 역이라 그랬죠? 땡큐. 정역이라 그랬고요. 화살표 받는 친구들의 모임은 공역이라 그랬고, 실제로 화살표 받는 친구들을 치역이라 그랬죠. 자, 전공치 예의 잘 지키시면 될 거야. 자, 그래서 f 함수는 정역이 x, 공역이 y가 되고요. 이 g 함수는요, y에서 z로 뿌려주는 이런 식의 함수래요. 그래서 g 함수는 정역이 y 그리고 공역이 z가 되는 상황이야. 그런 다음에 x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스몰 x, 스몰 y, 스몰 z 요 정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이거 어떤? y를 fx라고 말할게요. 즉 x라는 원소가 이 함수 f랑 만나면 이 y 값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y 값을 y라고도 할 수 있고, 그 x가 f에 의해서 되는 결과값인 fx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썼던 함수 표현은 x가 그 함수랑 만나서 되는 결과값들을 지금 해석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느낌 그대로 요 y가 g를 만나서 지금 z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z는 gy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y를 g랑 만나니까 z가 되는 그 결과처럼 말이지. 근데 아까 방금 y가 뭐라 그랬냐면 y이면서 fx라고도 했죠.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 함수가 한 번 더 들어가서 계산되는 그런 식의 상황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합성함수. 함수끼리 합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왜 배우냐면, 사실 x에서 y로 건넜다가 y에서 z로 가는 이 두 번의 결과를 결과적으로는 x에서 z로 가는 이런 한 번의 연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보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정도에 대한 이해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잘 들으세요.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요, 아우씨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 이렇게 할게요. 이 가운데는 안이 비어있는 동그라미거든요. 어떻게 읽냐면요, g.f라고 할게요. 닷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점이죠, 점. 실제로 저 가운데 지금 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f 함수를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g를 연산하는 이 합성함수를 g.f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이런 식으로 읽기로 합니다. 뭐 실제로 뭐 그래 한글로 읽으면 g 합성 f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g 합성 f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g.f라고 그냥 빠르게 말하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합성함수에 대한 표현은 닷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g가 먼저 써져 있고 f가 나중에 써져 있기 때문에 마치 뉘앙스는 g를 더 먼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f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g를 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합성함수 표현을 할 때는 순서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g.f는 누구를 먼저 했다고? f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를 한 합성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g.f의 요 x는요, g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 fx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은 값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만약에 f.gx라고 한다면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f 함수에 뭘 집어넣은 거? gx를 집어넣은 거를 얘기하자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지. 여기에 이제 합성함수 표현하는 거에 대한 기본이 되신다 보면 될 것 같아.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F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거고 대응관계를 다 표현을 했어요. G도 마찬가지로 Y에서 Z로 가는 거고 대응관계를 다 표현을 했어요. 자, 일단 얘기할 만한 거 다 얘기해보고 갑시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F1 얼마로 보이니? 오케이. F2는요? D. 그리고 F3은 C가 되죠. 자, 그리고 G도 얘기할 거 다 해볼까? GA, GB, GC, GD. GA는요? 얘 지금 이렇게 간 거죠? 결과가 누구? Q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 GB는? 마찬가지로 Q죠. GC는? P. 그리고 마지막 GD가 R로 간 이런 식의 대응 관계야. 함수 F도 문제없이 갔고 함수 G도 결과적으로 문제없이 갔네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요. G'F의 1, G'F의 2, G'F의 3이라고 하는 이러한 합성함수 값들을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G'F1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G 함수를 하기 전에 일단 F1부터 먼저 하자는 거지. F1이 얼마였습니까? F1이 얼마였습니까? B였으니까 얘는 GB를 얘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GB 그리고 얼마다? Q가 되겠네요. 이런 느낌이야. 받아들일만 합니까? 별로이신 분? 그리고 이거를 그림에서 보면은 1에서부터 출발한 게 거쳐서 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면 G'F2는 얼마? 누굴 것 같아? 2가 D로 갔다가 D가 R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과가 R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니? G'F3은요? 3이 C로 갔고 C가 P로 가니까 얘는 결과가 이렇게 P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의 그 함수 값들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162페이지 보시면요. 그 보기 1번이랑 보기 2번 있죠. 밑에 해설을 참고하지 말아 주시고 한번 연습 2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함수를 합성하라는 거는요, gx에서 그 x 자리에다가 이 fx를 그대로 그냥 갈아 끼워서 계산을 더 하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에서 다루는 함수들은 합성하는 것이 실제로 합성을 하는 거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나중 가면은 당연히 어려운 함수도 등장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습, 계산 연습이죠.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뭘 얘기하던 간에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배웠다면 그것들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는 게 바로 다음 타자가 되겠죠. 얘도 뻔합니다. 이 뒤에도 역함수 볼 거거든. 역함수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 역함수의 성질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결 그대로 흐르면서 다음 얘기할게요. 일단 성질은 별거 없어요. 거기 뭐 3개로 나왔는데 저는 그냥 2개만 설명할게. 그 3번째 얘기는 나중에 필요하면 더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일단은 뭔가 이것도 함수끼리를 서로 간에 계산,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산 법칙들이 통용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는 게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대 법칙 뭐 있죠? 교환, 결합, 분배 그 3개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분배 법칙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합성을 할 때는 어차피 합성을 할 때는 서로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배 법칙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이제 교환이랑 결합이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텐데 일단 결과적으로 F.G, G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F를 하는 요 연산이랑 G.F, F를 먼저 한 다음에 G를 하는 요 둘 사이는 이렇게 된대요. 자,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둘이 절대 다르다는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지. 이게 내가 방금 말한 거에 차이점이 느껴집니까? 이 둘이 무조건 다르다랑 이 둘이 항상 같지는 않다라는 그 말의 차이점. 같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르면. 근데 같지 않은 상황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같지 않음을 증명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왜요? 같을 때도 있다니까? 근데 다를 때도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랑 걔가 같지 않은 거는 그냥 적당한 반례 아무거나 하나만 돼도 충분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결합에서는 성립이 됩니다. 뭔 말이냐면요. F.G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H를 하는 거나 G.H를 먼저 한 다음에 F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정리를 한다면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진 않는데 무슨 법칙은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 정도에 대한 성질만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fx는 3x, gx는 x제곱, h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정도로 그냥 함수 라이트하게 잡았어. 자, f.gx부터 한번 먼저 표현해 봅시다. f.g는요, f에다가 gx를 집어넣는 연산이고요. gx가 뭐라 그랬으니까? x제곱이라 그랬으니까 fx의 x자리에 x제곱을 그냥 갈아 끼우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되냐면 3x제곱이라는 이러한 2차 함수가 탄생하게 되겠죠. 합성을 한 결과가 말이지. 그래? 괜찮아? 근데 g.fx는요, g에다가 fx를 집어넣으라는 거고 g 함수에 누구를? 3x를 집어넣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근데 gx는 x의 제곱이잖아. 즉 여기는 3x의 전체 제곱이니까 뭐가 되냐면 9x제곱이 결과가 되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f.g랑 g.f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같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같진 않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교환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였고, 자 그러면 결합 법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g가 이거였으니까 f.g.h의 x. 자 이거부터 하죠. 자 잘 들어. f.g의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냐면 hx를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hx는 뭐였냐면 요거였어.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근데 우리는 여기에 뭐라는 거 알아냈냐면 3x제곱이라는 거를 알아냈었죠. 그래서 이 3x제곱에 x 대신에 뭘 집어넣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그대로 갈아 끼우라는 거기 때문에 3배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요 함수가 결과값이 될 수밖에 없겠지. 뭐 전개를 한다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일단 확인해 놓을게. 여기다 써 놓을게요. 뭐라고? f.g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h를 한 요 함수가 결과가 뭐였냐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었다는 거. 일단 킵 해놓고 지우고 다시 갑니다. 얘도 이제 필요 없어요. 자 이번에는요 뭘 할 거냐면 g.h를 먼저 해볼게요. 자 g.h는 어떻게 되냐면은 g 함수에다가 hx를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hx가 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었으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gx의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집어넣자 라는 거죠. 따라서 결과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이건 일단 전개하진 않을게. 귀찮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앞에다가 이제 f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확인해 보자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f 함수에다가 이 통째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이 통째 함수는 뭐라는 걸 밝혀냈으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걸 밝혀냈으니까 f 함수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을 그냥 통째로 집어넣읍시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x는 뭐예요? fx는 1차 함수죠. 그냥 x 대신에 얘를 갈아 끼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거야. 이거 전개하면 뭐냐면 아까랑 다를 리가 없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f.g를 먼저 한 다음에 h를 나중에 한 결과나 g.h를 먼저 한 다음에 f를 나중에 한 결과나 뭐 하다는 걸? 같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이 정도만 가지고도 아, 이 합성은 결합 법칙은 통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뭐 얘기를 할 수 있죠. 엄밀한 증명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증명해야 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이거 증명 방법이 궁금하다면 뭐 이거야말로 이제 수학과에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주구장창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 밑에 보기 3번이랑 보기 4번을 제가 지금 연습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도 딱 한 번 정도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걸 실제 이런 계산을 통해서 연습해야 할 이유가 있긴 해요. 딱 한 번 정도만.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보기 3번과 4번 해보고 이제 예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괜찮다고 느껴지는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예제 문제로 쭉 갈 건데요. 일단 요 마플교과서 예제 문제 페이지 그 구성을 보면은 위에 개념 익힘이라고 나와 있는 그 예제 문제랑 밑에 이제 유제가 총 3개가 이렇게 세트씩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수준이고요. 그 확인 유제는 쉽게 말해서 그 예제 문제에 그냥 숫자를 바꾼 형태의 문제, 그리고 변형 문제는 표현법을 조금 더 추가한 거,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이제 조금 하드한 거. 실제로 이제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발전 문제를 제외한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 그 정도 2세트씩만 이제 앞으로 쭉 풀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발전 유제 제외하고. 예제 1번이랑 예제 2번을 일단 한꺼번에 볼게.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 f의 관계는 이 정도가 됩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a로 가는 관계죠. 자, 그랬을 때 f를 두 번 합성한 결과값이 a가 되도록 하는 그 x값이 무엇인가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어요. 보죠. 일단 만약에 찍는다면 혹시 a면 어떨까 해서부터 그냥 집어넣어서 생각해도 되거든요. 봐봐. a에서 b로 간 게 한 번 한 거라면은 이 f.f, 그냥 f를 두 번 하면은 a에서 b로 간 그 b가 다시 c로 가는 거기 때문에 f.a는 결국 누가 된다? c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b를 집어넣으면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는 거기 때문에 f.b가 d가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되겠죠. 결국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함수를 두 번 합성한 거는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세 번 하면은 착착착 하면 되는 거고, 네 번 하면 착착착착 하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오케이, 뭔 느낌인지는 알겠어. 그 결과가 A가 되고 싶다면 C에서 D로 간 그 D가 A로 가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우린 요 X가 누가 되면 되겠다? C가 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정도로 충분히 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물론 이제 이 정도의 문제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선 이 바로 뒷단원의 역함수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배우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그냥 딱 보자마자 C가 D로 가고 그 D가 A로 가는 거니까 X가 C가 되면 되겠다. 이 정도로 그냥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복잡하게 나왔어요. 자, G'F라고 하는 요 함수의 치역을 구하래요. 치역.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값 받는 친구들을 구하라는 거죠. 물어볼게요.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X집합 원선이, Y집합 원선이, Z집합 원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F의 A를 얘기할 수 있나요?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 누굴까요? 이 연산은 누구부터 하자는 거예요? G예요, F예요? F부터 먼저 하자는 거죠. F 함수는 누구에서 출발하니까? X에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친구들은 요 바로 붙어있는 친구들의 정의역들이 후보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1, 2, 3, 4라고 그냥 할게요. 자, 그리고 갑시다. 결과 아는데 1에서 B로, B에서 8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는 결국 8이라고 나오면 괜찮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갑시다. 2에서 C로, C에서 8로 가니까 얘도 일단 8이었네요. 3에서 A로, A에서 5로 가니까 이 친구는 5가 되고요. 4, D, 6이니까 이 친구는 6이죠. 자, 결국 요 합성 함수의 결과값은 누구 아님 누구다? 5, 6, 8이 될 거기 때문에 요 치역은 집합으로 5, 6, 8 이런 식으로 결과를 써주실 수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가 되겠지. not bad인가? 괜찮을까? 이 정도. 실제로 요 함수가 지금 7만 화살표를 안 받았으니까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친구가 5, 6, 8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한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한번 이해해 봐봐. 요 f 함수 자체의 치역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f 함수의 치역이 누구냐면은 x에서 y로 가는 그 함수에서 이 중간 과정에서 화살표를 실제로 받은 친구들이 치역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선 지금 a, b, c, d가 다 받긴 했으니까 문제 없어. 이 f 함수의 치역이 이 나중에 연산할 g 함수의 정의역 안에 그대로 쏙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f 함수의 치역, 그러니까 f가 화살표를 받은 그 친구들 중에서 단 한 놈이라도 g 함수의 정의역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 함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왜? 화살표를 쏘고 싶어도 그 친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성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먼저 연산하는 친구의 치역이 앞에 있는 연산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 이거 되게 좀 심오한 개념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 지원 문제를 풀 때도 아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때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긴 할게요. 일단 넘어가서 자,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은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연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2번 넘어갈게요. fx는요 2x 더하기 1이고요. gx는 3x a가 될 때 f.g1 값이 5가 되도록 하는 a 값이 얼마인가를 구하래. 자,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합시다. g1 얼마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3-a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함수에다가 지금 1을 집어넣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fg1은 그냥 f에 3-a를 집어넣으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고, f 3-a는 실제로 저기다 3-a를 집어넣으면 2배의 3 빼기 a 더하기 1이 될 거기 때문에 전개를 빠르게 하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7 정도가 되겠네요. 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7이 결국 5가 되면 되겠다를 통해서 a 값이 몇인지 알 수 있겠네. a는 얼마다? 1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 단순 계산이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fx가 2x 더하기 1이고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일 때 g.fx를 실제로 그냥 구해보래요. 자, 이건 그냥 노가다로 한번 해보죠. 자, g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라고? fx를 집어넣는 거고, 자, g 함수는 일단 g 함수인데 fx가 누구였으니까? 2x 더하기 1이었으니까 우리는 이 g 함수의 누구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2x 더하기 1을 그냥 갈아 끼우자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에 2x 더하기 1 더하기 2가 돼서 결과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거기서 말하는 a, 얘가 거기서 말하는 b가 될 거기 때문에 뭐 a, b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내기도 하고, 이 두 개의 합도 물어볼 수 있고 뭐 차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두 세트라서 164페이지랑 165페이지에 있는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 총 4문제죠. 그거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하다 보면은 이제 숙련이 돼서 계산이 빨라지겠지만, 뭐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누가 계산을 쉽고 빠르게 잘할까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풀어보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하다면 암산도 감히 하시면서 하면요 뇌가 되게 샤프해질 겁니다. 예제 3번 갈게요. 166페이지요. 이 문제 또한 되게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인데,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뭔가 약간 제곱하는 자리, 그러니까 지수 자리죠 일단. 근데 저걸 f의 1승, f의 1제곱이라고 읽지 않고 그냥 f1이라고 읽을게. 그러니까 여기 위에 첨자에 1을 썼다는 거는 그냥 한 번 함수를 썼다는 거고요. 2라고 썼다는 거는 2번 합성한 걸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 썼다면 f'를 말하고, 4번 썼다면 f'를 말하고가 있는 거고, 그러면 n번 합성한 거는 실제로 함수를 n번 합성하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100번 합성한 함수에다가 5를 집어넣는 게 얼마인가, 10번 합성한 함수에 1을 집어넣는 게 얼마인가를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그럼 물어보자. 이걸 실제로 100번 합성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거야. 수학은 절대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뭘 발견하자? 규칙성, 오어, 주기성을 발견할 때까지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일단 fx는 x 더하기 2라는 1차 함수로 나왔고요. f100의 5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f5 값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f5는 얼마죠? 7이죠. f5는 7이야. 자, 그리고 정확히 이제 f1의 5를 7이라고 하고, 그러면 f2의 5는 얼마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그렇죠. 이 엄밀한 의미는 f.f의 5를 말하고 있고, 아까 했던 게 7이었으니까 f7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7을 집어넣은 9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죠. 한 번만 더 해볼게. f3의 5는 그럼 얼마겠다? 11이죠. 느낌 맞네요. 2씩 점프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100번째가 뭔지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f100의 5는요? (7에서부터) 얼만큼 추가됐다 보면 될까요? 봐봐. 이런 느낌으로 갈까? 3일 때 뭐라고 말할까 이거를?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그 집어넣은 거에서부터 6을 추가했죠. 지금 이거는. 그치? 6을 추가한 이유는 5 더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9는 5 더하기 2 곱하기 2라고 바라볼 수 있을 거고, 얘는 5 더하기 2 곱하기 1 정도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이 친구는 5 더하기 2 곱하기 100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결과가 205가 된다. 근데 꼭 굳이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이 정도의 규칙성은 판단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세보시면서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x가 2x라 그러고 10번 합성한 거에 1을 쳐넣어봐라. 일단 한 번부터 해서 규칙성을 판단해보자. f1의 1은 2네요. f2의 1은요? f2나 마찬가지니까 2 곱하기 2라서 4가 되는데 4라 쓰지 말고
2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세 번째 합성한 친구는 누가 될 수밖에 없고 2의 3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는 그냥 민망할 정도로 대놓고 나오냐. F10은 누가 된다? 2의 10승이 되죠. 2의 10승이라고 그냥 써도 되고요. 1024라고 써도 상관없을 거고. 이 정도로 이런 표현, 합성을 여러 번 하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이러한 큰 숫자들에 쫄지 마시고 반드시 뭐나 뭐를 찾자. 주기성 혹은 대칭성? 주기성 혹은 규칙성을 찾으시면은 답 내는 거는 앞에 했던 문제보다 더 쉬우면 쉽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함수의 합성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 그랬는데 성립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어디 하나에 지금 미정계수가 뚫려져 있을 때 G.F랑 F.G가 결과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그 A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별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의미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또 하면 돼요. 자, G.F는요. G에다가 누굴 집어넣은 거냐면 fx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fx는 2x 빼기 3으로 보이네. 자, 그냥 여기 있는 x에다가 얘를 그냥 갈아 끼우면 될 거니까 바로 합시다. 요래 되겠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더하기 a. 뭐 이 정도로. 네,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G.F를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엔 F.G를 얘기할게. F에다가 누굴 집어넣은 거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G 함수를 집어넣은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x자리에 얘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의 2에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2a 빼기 3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요 함수랑 요 함수가 무조건 같다라고 한다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값도 같고 상수항도 같은 항등식 마인드로 네,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죠. 이 둘이 같다면은 a 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6이면 되나? 오케이, 뭐 이 정도로 네, 이렇게. 그러면 그럼 a가 6이면은 이 두 함수가 어떤 관계에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뭐 별 관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끼리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민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딥하게 배우지는 않는다.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밑에 거 마찬가지거든요. 자, h.g는 6x 더하기 7 나와 있고 f도 x 빼기 5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h.g.f의 4를 구하라 그랬고 괄호가 지금 여기 g랑 f 자리에 쳐져 있어요. 그러면 옆 문제에서 G.F를 구한 다음에 H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G.F를 얘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야. 그치? 솔직히 하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러 할까? 왜냐면 함수는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뭐는 성립하기 때문에 결합은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괄호를 이렇게 바꿔도 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나와 있고요. 얘 나와 있으니까 그냥 결과는 이제 시간 문제지 않을까? F4 얼마이냐? F4?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구나. 따라서 여기 결과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이 결과값이 1이 되는 거는 네, 그냥 결합 법칙만 잘 이용해도 답은 H상초에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넘어갈게. 168페이지. 이거는 좀 중요해요. 나 그리고 이 문제 이제 쓸데없으니까 이거 지울게. 자, F랑 G가 완벽하게 다 나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함수 H를 이제 구하라는 건데 첫 번째는 G랑 H를 합성한 게 F랑 같도록 하는 요 H를 구하래요. 자, 일단 하란 대로 해봅시다. G에 hx를 집어넣은 게 결국은 fx가 되는 그런 식의 관계가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hx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여기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fx는 다만 뭐라 그랬냐면 2x 빼기 3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g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나왔으니까 요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라는 거다? hx라는 표현 자체를 그대로 그냥 갈아 끼우라는 게 이 왼쪽 표현이죠. 즉 마이너스 hx 더하기 몇이? 2가 2x 빼기 3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hx는 2x 빼기 5가 되고요. 따라서 결론 hx라는 함수는 그냥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도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때려 박아서 하시면 되는 문제이긴 해요. 계속 할게. 지우고 밑에 h.g가 f가 된다. 자, 마찬가지로
h에 gx를 집어넣는 게 fx가 된다 라는 거고요. h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래?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집어넣은 게 2x 빼기 3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문제는 그냥 요 겉에 있는 함수가 g이기 때문에 그냥 때려박아서 계산하는 게 가능했는데 여기서부터는 곤란하네요. 왜? h 함수가 뭔지 아니까 모르니까 우린 그걸 지금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거고. 근데 지금 또 킹밖에 여기가 x가 아니라 지저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저분하다면 치환해주는 마인드로 갑시다. 지저분한 거를 치환을 할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t라고 바라볼게. 그래서 우리는 x를 마이너스 t 더하기 2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썼던 이 모든 x를 다 뭐로 바꾸면 된다?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은 결과값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한번 해볼게요. 좌변은 그냥 ht가 되겠죠? 우리는 요거를 t라고 잡았으니까. 우변은요, 요 x 자리를 뭐로 바꾸자? 이 친구로 바꾸자. 2배 마이너스 t 더하기 2 빼기 3이라서 마이너스 2t 빼기 7 이렇게 나오죠. 자, ht 함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 hx는 다시 t 자리를 뭐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x로만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뭘 하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저분할 때는 그 친구를 어떤 다른 깔끔한 변수인 t로 치환한 다음에 타겟을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되게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밑에 것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얘도 한번 해봅니다. 이거 지우고. 자, 이번에는 h에다가 g'f를 통으로 집어넣는 게 g가 되는 상황이래요. g'f 구하고 갈걸? g'f는 여기다 구하고 갑시다. 이게 뭐죠? g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거고, 즉 얘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였네. 오케이, 일단 g'f가 뭔지는 구해냈고, 자, 그러면 다시 갈아 끼워서 여기가 누가 된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된 거고,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그래서 어차피 조금 복잡하다 하더라도 방금 아까 2번에서 했던 결과랑 아주 비슷한 형태가 되죠. 뭐 합니까? 이 안에 있는 거를 t로 치환한 다음에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중요하다고 한 거는 이 정석적인 방법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 봐봐. 아니다. 자, 오케이. 차라리 이걸 할게요. 받아들여 줘봐요. (1차) 함수에 (1차) 함수를 합성하면은 몇 차 함수가 됩니까? 방금 지금 이게 좋은 예네요. fx도 1차 함수로 보이는 거 맞니? gx도 1차 함수로 보이는 거 맞아? 지금 1차랑 1차를 합성했어요. 결과 몇 차 됐어요? 오케이. 얘가 막 상황에 따라 변할까? 1차랑 1차 합성했더니 막 2차가 돼버리는 상황이 있을까? 절대 없거든요. 믿어줘. 1차랑 1차의 합성은 무조건 1차로 나와요. 1차 함수와 1차 함수를 합성한 게 무조건 1차 함수가 나온다? 직선끼리 합해봤자 직선이 된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난 요 h 함수 있잖아요.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1차 함수라고 의심이 여지없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뭔진 모르는데 1차를 집어넣었더니 1차가 나왔다며. 그게 뭐겠어? h가 1차라는 얘기는 다름없다는 거다. 마찬가지죠.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데 아직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나요? 두 점에 접혀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그 정도를 알고 있다면, 그거 얘기하는데 수월하다면은 나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 x에다가 한번 0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h5 값이 2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 5만 남고 여기 2 남으니까. 그지? 또 뭐 집어넣을까? 1 집어넣어볼까? 1 집어넣으면은 그냥 차라리 2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은 h1이 몇이 되는 거?
0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몇 콤마면? 5,2랑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hx 함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라서 그치 2분의 1이죠. 자, 기울기 2분의 1이고 1,0을 지나다는 건 절편이 누구란 거다? x절편이 1이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따라서 hx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x-1이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실제로 확인해 보더라도 답은 그렇게 나오는 게 맞을 거고요. 저는 중딩 때 이렇게 배우고 이걸 되게 그러네, 이게 훨씬 편하네라고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낀다면은 이 정도로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방법을 치환한다는 요 정석적인 방법을 놓치시면 곤란합니다. 얘는요 1차랑 1차 합성하는 거에만 통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차수가 다른 친구가 나오거나 막 좀 분수함수 같은 복잡한 게 나오면은 통용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문제 답낼 때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마인드로 하는 게 더 괜찮을지도 모를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66, 67, 68 문제들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면 일단 다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네. 169페이지 펴볼래? 예제 6번 자리고요. 지금 요 책에서 남은 예제가 6, 7, 8, 9인데요. 일단 예제 8번을 후에 설명하고 6번, 7번, 9번부터 먼저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 뭐 조금은 응용된 얘기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6번이라던가 7번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야. 8, 9번이 조금 심각하긴 해요. 근데 일단 6번 볼게. 상황 자체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다 완성된 게 아니죠. F1이 A고 GC가 6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힌트만 나와 있고, 힌트 하나 더 G'F의 2가 4라고 나와 있으면서 그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이 F나 G나 둘 다 무슨 대응이라고 나왔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라는 그 네임드 함수 4개 얘기한 거 기억나신다면 내가 그 1대1 함수 정의는 꼭 외워야 마땅하다라고 그랬었죠. 그거 부를 수 있니? 1대1 함수 정의가 뭔지? 바로 얘기하면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1대1 함수 정의가 뭐냐면 정역 x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다면 fx1과 fx2의 함수값들도 서로 같지 않은 함수들을 1대1 함수라 그러죠. 직관적으로 뭐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다른 x값이면 다른 함수값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식의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당 하나 맨투맨으로 마킹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어떤 조건까지 붙어야 한다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황까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한집합의 전공치가 되는 상황이라면요, 1대1 대응은 무조건 정역 원소의 개수, 공역 원소의 개수, 치역 원소의 개수가 다 같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에서 1대1 대응은 1이 A면 뭐 2가 C고 3이 B가 되는 뭐 그런 식의 상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 골고루 뻗어나가는 느낌이야. 일단 그래서 요 문제는 요 F 함수랑 G 함수를 완성만 잘 할 수 있다면은 뭐 결론이야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F3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봐봐, F3은 결국 B 아니면 C죠. 이해되지? F3이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찍지 않을래? 만약에 아니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차라리 그냥 나와 있는 힌트에서부터 갑시다. 자, G'F2가 4라 그랬고요. G'F2라고 하는 거는 G 함수에다가 누굴 집어넣은 거? F2 값을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아직은 F2가 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F2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첫 번째, F2가 만약 B라면 말이죠. GF2는 GB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4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첫 번째 상황을 내가 노란색으로 그릴 거예요. 자, F2가 B라면 이 B, GB는 어디로 가야 된대? 4로 가야 한대. 그러는 순간 다른 배치가 완성이 됐을 거야. 3이 1로 가야 하죠. 근데 봐봐요. 3이 1로 가면 C는 원래대로라면 1로 가야 마땅한데 얘는 지금 배치가 끝나 있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얘 이렇게 가고 1A, 5로 이렇게 가는 순간 딱히 문제될 거는 없을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F3이 누가 될 수 있다?
C가 된다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또 다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만약에 두 번째 F2가 B가 아니라 누구였다면요? F2가 B가 아니라 C였다면 이거 지울게. 자, 배치해보자. 자, F2가 C로 간대요. 그러면 F2가 C니까 GC가 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6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게 지금 GC는 지금 6으로 나왔는데 이 결과에 뭐가 되죠? 모순이 돼버리죠. 뭔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F2가 C로 간다면 나와 있는 힌트에 의해서 2에서 C로 갔다가 6으로 가는 결과여야 하는데 얘는 지금 그 결과를 4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지금 어불성설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안 되고 첫 번째 케이스만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주는 게 맞겠구나. 그러니까 살짝 뭘 가미한 거다? 경우의 수의 마인드를 가미한 문제라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케이스를 구분한 다음에 둘 중에서 가능한 케이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라기보다는 경우의 수 케이스 분류해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응용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옵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가능 불가능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밑에 있는 문제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170페이지요. 자, 이것도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고, 됐어요. 자, 바로 갈게요. 지금 1, 4분면의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그려졌고, 그리고 y는 x라고 하는 이 그래프도 그려졌는데, 저번 시간에 그 함수들, 네임드 함수들 중에서 y는 x라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항등함수의 유일한 예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항등함수는 내가 뭐라고도 불렀냐면 거울함수, 그냥 거울이거든요. 말 그대로 집어넣은 대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결과값이란 거죠. 일단 요 파란색 잠깐 보지 말고 흰색만 봤을 때 A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고? A가 나오고, B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요. C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고, D를 집어넣으면 D가 나오는, 일단 이 정도로 Y축까지 상황을 다 맞췄어.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 다 A, B, C, D가 Y축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오케이, 알겠고, 문제에서는 요 fx가 지금 요 항등함수 기준으로 이렇게 밑에 축 처져 있는 수준의 곡선으로 나왔는데, 자, 쫄지 말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fa가 몇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유감스럽게도 여기가 누가 대응되는지는. 근데 이건 알 수 있지 않을까? b를 집어넣으면 누가 튀어나오는 게 맞아요? a가 튀어나오는 게 맞죠. 지금 여기랑 여기가 지금 동일한 선상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fb가 누구구나? A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마찬가지로 C를 집어넣으면 누가 튀어나오는 게? B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죠. D를 집어넣으면 누가 튀어나오고? C가 되고, 마지막으로 E를 집어넣으면 누가 된다? D가 되는 이런 식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문제에서 F를 몇 번 합성한? 3번 합성한 D를 구하래. 자, 순차적으로 가볼까? FD 몇이라 그랬죠? FD는 C라 그랬죠. 그러면 FC는 B가 되고, 그 FB가 누가 되니까?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나요? 괜찮으면 리액션 좀 해줘요. 뭐 끄덕이던가 아니면 뭐 절레절레 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딱 이게 아니다. 그 설명 이따 할게. 그럼 만약에 이거면요? 내 결론은 누구일 것 같아? 몇이죠? 이거 누구로 나오죠? 이 한 번 제거하면은 F'(F2)는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봐봐. 여기서 말하는 이 합성은
왼쪽으로 한 칸 갈까에 대한 한 칸 갈까 두 칸 갈까 세 칸 갈까에 대한 의미라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함수를 몇 번 합성했기 때문에 3번 합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2에서부터 3칸 간 결과가 누구인가를 읽어주는 느낌으로 결과를 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모르겠지만 얘 누구겠다? C에서부터 2번 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A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왼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위에 그려져 있는 함수도 있거든요. 그 밑에 문제도 보면은 위에 그려져 있는 함수는 반대로 함성한 횟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밑에 그려져 있으면 왼쪽이고 위에 그려져 있으면 오른쪽이다라고 그냥 외우시는 거는 아주 별로고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를 내는 게 어렵지 않구나. 그 정도로만 인지하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f.f의 x가 누가 되는? a가 되는 그 x값이 누구인가를 물어봤어요. 자, 봐봐. 어디서부터 왼쪽으로 2칸 가면은 a가 될까? 누구겠어요? C겠죠? 여기서부터 2칸 가면은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에 대한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넘어가고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173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고2, 고3 되고 이제 수능 문제까지 가면요. 여러 형태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합성함수가 너 합성함수가 뭔지 아니? 이 정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예제 9번이야말로 목표라고 보면 되죠. 이 합성함수를 배우는 목표. 어차피 함수랑 방정식은 서로 간에 쌍둥이격인 관계가 될 거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 문제 볼게. 자, fx는 뭐 지저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우리가 이 함수를 읽는 데에 따라서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해요. 뭐 이 정도 생겼고. 그리고 구하라는 건 이거예요. 요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 얼마인가를 물어봤어요. 자, 방정식이죠. 는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는영 제거하고 f.fx라고 한다면 이건 함수였겠지만 는영을 붙였기 때문에 방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알잖아. 어떤 방정식의 근은요. 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일 수밖에 없다는 건 말이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얘를 방정식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함수로 바라봐야죠. 그림 자체도 지금 함수 그래프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이거 뭘 해석해야 되냐. f.fx는 실제로 f에다가 fx라고 하는 이 친구를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내가 노란색으로 세모라고 잠깐 쳐볼게. 물어보죠. 이 함수에서 뭘 집어넣어야 0이 되냐? 함수에서 집어넣는 건 좀 그렇고요. 이 함수의 x절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 실제로 뭘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걸 지금 우리 판단하면 되니까. 지금 이 함수 봐봐. x절편 누구예요? 승호야? 이 함수 지금 이 파란색 함수에서 x축이랑 만나는 그 점의 x값들이 누구냐고요? 얘는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거는 요 세모가 누구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2랑 0, 2랑 2가 되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일단은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 이 세모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뭐로 잡았냐면은 알고 보니까 뭐였죠? fx로 잡은 거였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걸 fx를 세모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fx랑 마이너스 2랑 같아지는 fx랑 0이랑 같아지는 fx랑 2랑 같아지는 이 모든 x값들을 싹 다 얘기하는 게 이 전체 방정식의 모든 근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여기서 다시 함수의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fx랑 마이너스 2랑 같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 같아. fx라고 그려져 있는 이 파란색 함수랑 마이너스 2라는 이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x값이겠죠. 근데 이 함수는 최소값 자체가 마이너스 1로 찍혀져 있고 마이너스 2랑은 만날 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일단 근이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fx는 0이라고 하는 건 뭐죠? fx 함수랑 y는 0이라고 하는 이 x축과의 교점이 될 거기 때문에 누구 마이너스 2, 0, 2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근을 여기 두 번째 방정식에서 캐치할 수 있고, 마지막 fx가 2랑 같다라고 하는 건 이 방정식이랑 y는 2라고 하는 이 가로줄과의 교점의 x좌표죠. 누구랑 누구죠? 마이너스 4랑 4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근도 캐치할 수 있지. 결과적으로 이 합성함수의 방정식의 모든 근의 개수는 몇 개다? 5개였고 이걸 다 합하면 0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성했을 때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실제로 함수 방정식끼리 합성하라는 그 의도가 아니라 그래프상에서의 관계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이 마인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쓸 마인드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 합성함수 그래프 얘기하기 전까지는 일단 이 정도 예제면 충분할까 싶어요. 그래서 6번, 7번, 9번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지금 한번 풀어보고 괜찮으면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조용. 자, 대가리 쪼이죠? 대가리 쪼여요. 171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그 353번 확인 유제에 있는 그 fx랑 gx 그래프를 반대로 그렸네요. 오히려 좋아. 오케이. 이렇게 fx랑 g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f.gx나 g.fx를 실제로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리는 거는 실제로 교과서나 그런 데서 잘 물어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은근슬쩍 튀어나옵니다. 은근슬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그 정도의 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는 실제로 안 배워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한 번쯤은 넘어야 할 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면 뭐 큰일이 나냐, 그 정도도 아니긴 해요. 근데 일단 내가 그 얘기를 전반적으로 정석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깨어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마인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 일단 보세요. fx랑 gx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돼요. fx는 지금 0부터 1까지는 직선으로 빡 가다가 1부터 2까지는 빡 내려가는 상태. 얘는 지금 완벽하게 뒤집은 듯한 느낌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정도의 직선이에요. 둘 다 직선이니까 각각의 범위에서 이 함수들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실제로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세워주실라고. 0과 1 사이에서는 몇 x짜리일까요? 기울기 몇으로 보입니까? 원점 지나죠? 그럼 열에 되나요? 자, 문제 없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절편이 2니까 열으면 될 겁니다. 실제로 2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확인되니까. 우리 이 정도는 그냥 하고 넘어갈게. 자, 0부터 1까지 gx는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2x 마이너스 2 뭐 이 정도로 이렇게 1차 함수씩 세워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고 뭐 천천히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걸 그릴 거예요. f.gx에 대해서. 일단 f 함수에 gx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지? 그리고 요 함수는요. 이게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이 앞에 있는 거를 난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은 틀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그 틀 딱 할 때 그 틀이 아니라 그 겉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전체 그 몰딩하는 그 느낌. 이 전체 틀이 f고 그 안에 이제 gx가 이제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f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잡혔잖아. 저 fx의 x 자리에 싹 다 뭐를 집어넣자? gx로 갈아 끼울게요. 다시 저 fx 쓴 저 식의 x 자리를 싹 다 gx로 갈아 끼울 거니까 식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2gx 혹은 마이너스 2gx 더하기 4로 말이죠.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gx가 0과 1 사이일 때랑 gx가 1과 2 사이일 때로 저 x 범위까지 gx로 바꾸셔야 돼. 이해됩니까? 자, 다시 여기 보이는 이 모든 x라고 써 있는 것들을 싹 다 일단 gx로 바꿔서 쓴 것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이 범위를 잘 보셔야 돼. gx가 0과 1 사이랑 gx가 1과 2 사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래프에서 판단합시다. 일단 gx라고 하는 건 x값이 아니라 y값이 함수값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함수값이 0과 1, 1과 2라고 한다면 이 0과 1, 1과 2라고 하는 이 경계 1값을 일단 잠깐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해서 0이랑 1 사이에 있는 요 x의 범위랑, 노란색으로 한 거 맞죠? 그리고 1이랑 2 사이에 있는 요 x 범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 노란색부터 봐봐요. 여기는 몇일 것 같아? 여기 만난 여기? 아무리 봐도 2분의 1이겠죠? 절반일 거니까. 여기는 그럼 누구겠어? 2분의 3일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0과 2분의 1, 2분의 1과 1, 1과 2분의 3, 2분의 3과 2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구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0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지금 이 gx가 어디 있으니까?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자, 범위가 총 일단 4개로 나눠지게 돼요. 얘부터 하죠. 1과 2 사이. 1과 2 사이였던 x의 범위는 0과 2분의 1 사이 아니면 2분의 3과 2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여기랑 여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랑 여기 그려져 있는 그 gx 놈들만 1과 2 사이 함수값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0과 2분의 1 사이, 2분의 1과 2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스타트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2분의 3과 지나와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어떻게 되냐면은 0과 1 사이에 있는 gx가 여기랑 여기니까 실제로 2분의 1과 1 사이, 그리고 1과 2분의 1 사이로 구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를 2분의 1부터 스타트 1 스타트 2분의 3 이렇게 할게요. 뭐 등호는 심심하면 여기다 붙이면 되겠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0과 2분의 1 사이의 x 값에선 gx가 지금 누구냐면 여기 안에 있죠.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지금 이 색깔 맞춰서 쓴 이유가 있어요. x 범위가 0과 2분의 1 사이일 때 gx는 1과 2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요 함수를 택해줘야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갈 gx도 위에랑 아래 중에 누굴 택해야 되냐면, 실제로 0과 2분의 1 사이는 위에 범위에 있니 아래 범위에 있니? 위에 범위 안에 있죠. 0과 2분의 1 사이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gx는 얘로 택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제가 들어가고요. 이 gx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쭉쭉. 근데 색깔 맞춘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초록색부터 먼저 해결하고 갑시다. 2분의 3과 2 사이에 있는 x값에서는 힘들어. 2분의 3과 2 사이에 있는 x값은 일단 gx는 얘로 취급하는데 저 함수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의 2x 마이너스 2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자, 이번엔 노란색을 한번 채워볼게.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x값이라면 일단 전체 틀 함수는 이 위에 있는 거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요 범위는 여전히 여기 안에 있으니까 gx는 얘로 취급하면서 이 친구를 어디에 집어넣자? 이번엔 여기다가 집어넣자 라는 거죠. 2배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그럼 여기는 누구냐면은 일단 틀은 요 친구인데 이 밑에 있는 친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2배의 2x 마이너스 2 해서 이제 계산을 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계산 좀 해볼게요. 뭐고 이게? 4x 빼기 4 더하기 4니까 여긴 그냥 뭐만 남냐면 4x만 될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여기는 4x 빼기 4. 마지막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범위에서 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이 모양을 그래프로 그리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겁니다. 여기는 2까지 가겠죠.
봐봐. 0 집어넣으면 0 출발하고 2분의 1 집어넣어서 어디까지 가죠? 2까지 가니까 2분의 1까지 해서 이렇게 쭉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직선이 됐다가 2분의 1 집어넣어서 얼마가 되고요? 여기 잠깐 아까 8이었을 걸 아마? 라고 할 뻔.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출발하면서 1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1 집어넣어서 0 되고 2분의 3 집어넣어서 2 되는 거 확인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마지막으로 2분의 3 집어넣어서 2 되고 2 집어넣어서 0 되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되는 게 이 두 함수를 합성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면요. 이런 비슷한 그래프 문제만 한 30개 정도를 그려보시면은 아마 통달이 될 겁니다. 제가 이걸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학생 때, 선생 때 말고 훨씬 넘게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 반응이랑 비슷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저게 뭔 개소리요? 라고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설명 자체를 이게 해설도 되게 불친절하고 알고전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거든요. 알고전 책에 있는 문제는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 정도만 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자 일단 정석은 이거고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친구를 틀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뭐랄까 그냥 특성이라고 할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난 그래서 저 f.gx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전체 틀은 이 f 모양을 따라가는데 gx 함수의 특성이 흡수된 함수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이냐면 봐봐. 이 f 함수는 이 뾰족한 3 모양의 함수잖아. 그리고 gx는 이렇게 지금 반대로 되는 건데 난 이 gx 함수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1기준 좌우대칭이라는 걸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좌우대칭의 함수인데 산 모양에 있는 거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산 모양이 2번 그려지는데 1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될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도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고 이 함수값 매칭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이 fx가 중간에 끊겨져 있어 안 끊겨져 있어? 안 끊겨져 있죠. 이런 함수를 나중에 연속함수라 부르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함수야. gx도 계속 이어져 있는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끼리 합성을 한다면 중간에 죽었다 깨어나도 끊어질 일이 없다는 걸 일단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거 증명은 나중에 수학 2에서나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함수 이렇게 썼을 때 이걸 일일이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느낌 살려서 하는 거야. 기울기 사마사라고 한다면 실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함수값은 분명히 뭐 있을 거니까 이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뭐 내려오겠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지, 뭐 이 정도로 그냥 개형만 추론을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똑같은 함수에 g.fx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그려보실래요? 어디든 간에. 그래요. 스포해드립니다. 일단 모양은 W 모양이 되면 돼요. 일단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근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프 모양이 W 모양은 맞아요. 그 정도만으로도 일단 다행이긴 해요. 근데 봐봐. 이런 함수의 합성함수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172페이지에 있는 54번이나 55번의 문제들도 답을 제대로 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54번 문제는 무려 첫 수능 문제고요. 55번 문제는 2001년도 수능 문제. 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문제들이죠. 근데 이거 되게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 얘기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대표적인 문제들 2개거든요. 이거 알고 전에도 이 2문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봐봐. 94년도래요. 이 하나 2001년도래요. 이게 뭔 말이다? 요즘 트렌드의 문제가 아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는 있으셔야 돼. 본인이 한 거랑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fx를 그리는 게 우리의 2번째 목표였고요. g.fx는 g함수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 일단 전체 틀 자체는 g고 fx가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gx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이 x 자리를 싹 다 일단 뭐로 갈아 끼우는 거?
fx로 갈아 끼우는 게 일단 첫 번째 작업이야. 마이너스 2fx 더하기 2fx 마이너스 2 그리고 범위는 f놈이 0과 1 사이인 친구랑 f놈이 1과 2 사이인 친구랑.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요 fx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1 커팅하면서 2분의 1 되고 2분의 3 되는 범위는 아까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 얘를 보라색의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밑에는 노란색의 상황이라고 할게요. 자, 보라색 상황은 어디랑 어디 사이? 0과 1 사이에 있는 fx들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노란색은 1과 2 사이에 있는 fx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0과 1 사이는 요 정도랑 요 정도로 잘라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0과 2분의 1 그리고 2분의 3과 2 사이로 일단 해석이 돼야겠다. 총 4갈래로 나올 때 그래서 먼저 채우죠. 어떻게? 0과 2분의 1 그리고 2분의 3과 2. 그리고 참고로 이 등호를 어디다 붙이고 어디에 떼는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귀찮으면요 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다 붙여도 상관없는데 뭐 아무튼 자, 이게 보라색부터 먼저 하죠. 자, 잘 들어. 0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일단 전체 틀은 얘로 잡아야 되고, 이 전체 틀 안에 들어가는 요 fx 함수를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누굴 대입하자? 위에 걸 대입하자는 거겠죠. 왜? 0과 2분의 1이 여기 범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즉 저 2x를 어디다 집어넣자고? 여기다가 집어넣자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배 2x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요? 틀은 여전히 이 친구인데 이번엔 fx 집어넣는 게 저 위에 거가 아니라 아래 거를 집어넣자. 그래서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더하기 4. 자, 이번엔 노란색으로 갑시다. 노란색은 이제 1과 2 사이가 될 거고, 1과 2 사이에서는 여기랑 여기로 나눠지게 되면서 2분의 1과 1 그리고 1과 2분의 3 정도로 지금 잘라지기 때문에 스타트 2분의 1 채워주고 1 뚫고 1 채워주고 2분의 3 뚫고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부터 자, 2분의 1과 1 사이에서는 이제 어차피 노란색은 틀은 이제 이 친구가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갈 fx는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로 들어가는 게 맞죠. 2분의 1과 1은 저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누굴 집어넣자고? 누구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더하기 4 라고 할 뻔. 마이너스 2죠. 그리고 1과 2분의 3 사이에서는 틀은 이 친구고 집어넣어야 할 게 이제 위에 거가 아니라 아래 거다. 자, 정신 차려. 여기 2x죠. 왜 아무도 뭐라 안 했죠? 여기 2x 여기 2x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2배 밑에 거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이걸 이제 정리를 착착착 잘 해주다 보면은 결과가 나오는 느낌이지 않을까. 결론은 어디다 쓰죠? 여기다 써야지. 자, 마이너스 4x 더하기 4x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왜 그래프가 이 모양이지? 나 뭐 잘못 쓴 거 있나? 뭐지? 뭐가 이상한데 뭔가? 뭔가 이상한데? 안 이상한가? 안 이상한가? 안 이상할지도? 12 4x 빼기 4 확인이요. 컷 하면서 0 집어넣으면은 2부터 출발하네. 원래 이런가? 자, 그리고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맞네.
맞네. 2 집어넣어서 그치 0 집어넣어 2부터 출발하고 이제 2분의 1 집어넣어서 딱 여기까지 떨어지는 요 직선. 그러다가 이제 이어져 있을 거니까 여기서 출발하고 1 집어넣으면은 2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했다가 몰라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네, 확인해 보시면은 네, W 모양이 되는 거를 네, 알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옛날 유형이긴 하지만서도 이게 학교 내신에서 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기를 좋아하는 서술형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내기 좋아하는 그런 학교들은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고요. 나 의정부에서 있었을 때도 의정부 학교 중에서 이제 좀 시험 좀 꽤나 친다 하는 그런 식의 학교들은 여지없이 이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이제 학교 난이도가 좀 있는 학교들은 고1 수학 하 시험 때 서술형으로 이런 문제 내기 딱 좋죠. 아, 너무 좋습니다.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거든요. 제대로 공부한 자랑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그 마플교과서 172페이지 그 두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354번 문제, 그 문제도 G.Fx랑 F.Gx를 실제로 따로따로 그리는 연습하는 거 되게 좋은데 어차피 그 두 문제는 그냥 뭐만 하래? 그 모양이 대충 어떻게 생겨 먹었냐만 고르라는 거죠. 그럼 한번 골라볼게. 일단 지금 354번 봐봐. fx는 지금 2분의 3이라고 하는 x값 기준 좌우 대칭인 산 모양의 직선 함수라고 보고 gx는 이거 뭐 잘 가다가 꺾인 모양의 뭐 이런 식의 지금 함수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g.fx를 구하라는데 다시 뭐라고? 뭐다 g.f예요. 잘 들어. 틀은 누구죠? 틀은 g예요. 전체 모양 자체는 g를 잡고 있는데 f의 특성을 흡수하자. f의 특성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좌우 대칭이거든요. 좌우 대칭인 함수고 실제로 이렇게 생겨먹은 이 산 모양의 함수를 그 g라는 이러한 함수가 흡수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서 몇 번이다? 1번이에요.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안 돼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된다면 개형 문제 푸는 거는 그냥 깡패처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F.G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전체 틀 자체는 F인데 G의 특성을 따라가자는 거죠.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거 여러분 생각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그냥 G.F만 물어봤고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밑에 문제요. 밑에 문제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자, fx는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fx는 결국 함수값은 누구 아닌 누구로 갔는데 1 아니면 3으로 갔는데 x 범위에 따라서. 근데 x 범위는 일단 뭐 신경 쓰지 말고요. gx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gx 함수를 실제로 다 함수식으로 나열하는 건 너무 힘들 거란 말이야. 그냥 뭐죠? 0, 1, 0, 1, 0, 1, 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함수가 지금 gx래요. 그리고 거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무슨 함수냐면은 마찬가지로 G.F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봐요. 결국 F를 G에다 집어넣는 거잖아. 맞니? 근데 F 함수 값은 뭐 아니 뭐밖에 안 된다고? 1 아니면 3밖에 안 된다라 그래서 F 함수 값은. 그래서 이 결과는 G1 값 아니면은 G3 값이라는 이러한 값들로만 나오게 되겠지. 이 합성 자체도. 근데 그 문제 보세요. G1도 얼마로 보이죠? 문제로 보라고요. 거기 문제. 그림을 보라고요. G1 얼마로 보여? (1로) 보이죠. 1 찍힌 거. G3도 1로 보이죠. 그럼 이 함수는 어떤 모양이냐면 그냥 영원히 1만 찍는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1번이에요. 그래서 그 355번 문제는요. 실제로 이 gx 함수를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합성함수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정도 수준의 문제인데 계속 말하지만 이 정도는 요즘에는 잘 나오진 않는다. 그렇다고 모르는 건 좀 곤란하다.